나비 효과.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이론입니다. 초기에 아주 사소한 원인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비단 이론에만 그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비 효과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건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작은 증상이 시간이 지나 몸에 커다란 질병을 초래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인체의 나비 효과를 부르는 증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턱관절 장애입니다. 밥을 아예 못 먹고 눈물도 흘리고 울기도 했어요. 너무 아팠어. 그 자다가 되게 또 아프고 그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머리를 잡고 막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턱 주위가 뻐근하게 아프고 입이 잘 벌어지지 않고 벌릴 때마다 소리가 나는 턱관절 장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턱관절에 문제가 발생하면 척추 관련 질환들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턱관절 장애는 턱뿐만이 아닌 전신을 살펴봐야 하는 질환입니다.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턱관절 장애에 대해 알아봅니다. 턱관절을 알면 통증의 원인이 보인다. 턱관절 교정을 통해 전신 통증을 치료하는 한의사 추동진 원장에게 그 해답을 들어봅니다. 바쁜 딸 내외를 대신해 손자를 돌보며 황혼 육아에 요즘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박명애 씨. 몸은 힘들지만 손자 재롱 보는 재미에 하루하루가 그저 행복하다는데요. 하지만 1년 전 그녀의 행복한 일상에 예기치 못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턱관절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건데요. 턱이 일단은 음식물을 못 씹고요. 입 하품도 못하고 입맛도 못 다시고 이래 입을 조금 벌리면 딱딱 소리가 나고 아예 밥을 못 먹었어요. 밥을 아예 못 먹고 그냥 뭐 미음이나 뭐 죽 같은 거 아니면 누룽숙냥 이런 거 막 끓여 먹고 눈물도 흘리고 울기도 했어요. 너무 아팠어. 어떨 때는 하품하면서 입이 아파갖고 이 턱을 이리 움켜쥐고 앉아 있어야만이 될 그 정도였어요. 진짜 정말 많이 아팠어요. 음식을 씹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에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는 박명애 씨. 뒤늦게 치료를 위해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이미 입을 벌리지 못할 정도로 악화된 상태는 쉽게 호전되지 않았는데요. 턱 주위에 막 침도 맞고야 또 목 주위에 주사도 맞고 그래가지고 막 몇 주 동안 치료해도 막 효과도 없고 레이저 치료 일주일에 3번 받으러 다니고 또 막 전기로 하는 것도 하고 막 찜질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도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그래 일상생활이 그랬는데 그래 뭐 어찌 알게 돼가지고 막 좋은 치료 방법을 알아가지고 치료를 해가지고 막 거의 지금은 뭐 막 거의 완쾌되다시피 해가지고 막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도 없고 잘 먹고 그냥 뭐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박명애 씨를 괴롭힌 턱의 통증은 어떤 이유로 비롯된 걸까요? 오늘로 7개월째 그녀가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다는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오늘 마지막 치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요즘 표정이 좋으시네요. 네. 요즘 좀 어떠세요? 뭐 지금은 뭐 살만합니다. 음식 씻기도 괜찮으시고 다 가능합니다. 예, 턱에 통증이나 뻐근한 것도 이제 생기지 않고요. 아, 그게 괜찮네요. 많이 좋아졌어요. 예. 거의 다 나았어요. 처음 오셨을 때 턱에 통증을 심하게 호소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입을 조금만 벌리려고 할 때마다 턱이 자꾸 빠질 듯한 그런 불편감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턱관절 장애는 앞에 있는 턱뼈와 뒤에 있는 목뼈, 이번과의 불균형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게 되는데요. 턱뼈의 균형이 틀어지게 되면서 이제 턱의 통증, 그리고 입을 벌릴 때 입이 잘 안 벌어지는 개구장애, 그리고 입을 벌렸다가 다물 때마다 나는 소리들, 이런 현상들을 대표적인 턱관절 장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턱 관절의 불균형이 오래 지속이 됐을 경우 이제 턱을 잡아주고 있던 인대들이 약해지면서 턱이 자꾸 빠지는 그런 현상들도 생기게 되는데요. 거기까지를 크게 턱관절 장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턱관절은 몸에 있는 여러 관절 중 크기가 작은 편에 속하지만 그 어떤 관절보다 사용 빈도가 높은 관절입니다. 하루 평균 2,500회가량 움직이며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는 물론 호흡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사실상 24시간 일을 한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렇게 쉼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쉽게 고장이 나고 균형을 잃기가 쉬운 것이죠. 무엇보다 양쪽 귀 앞에 하나씩 위치해 두 개의 관절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이른바 양측성 관절이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이 바로 턱관절 장애 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턱관절의 불균형은 이 0.05mm의 측정치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환자에게 우측과 좌측의 측정지를 입에 물리고 나서 이 상황이 균형이 맞지 않을 때 0.05mm의 측정지 한 장을 오른측에 덧대어 보고 요 0.05mm 측정지를 좌측에 대어서 다시 검사를 해보게 돼요. 그렇게 해서 우측과 좌측 중에 어느 쪽이 턱과 목뼈의 균형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측정지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게 돼요. 하시고요. 다물도록 할게요. 자, 고개를 살짝 숙이시고요. 자, 밑에 이빨을 앞으로 조금 빼세요. 조금 더 빼시고, 조금 더 빼시고, 조금 더 빼시고, 조금 더 됐어요. 밑에 이빨 빼세요. 측정지를 2의 문체로 턱관절의 좌우측과 전우측을 정확히 맞추고 측정지의 두께를 다시 바꿔 사과 높이도 함께 조절합니다. 다물어 보세요. 그런 다음 경추 회전 검사를 통해서 경추 2번과의 균형을 확인해 보는데요. 균형이 제대로 맞춰졌을 때의 목 돌림과 그렇지 않을 때의 목 돌림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제부터는 어머님이 생활을 이제 조심해서 잘 하셔야 돼요. 예. 우선은 표준형 장치를 평소에도 잘 물고 있어야 되고요. 그거 물고 걷기 운동도 틈날 때마다 하시는 게 중요하고 음식 드실 때 질기거나 너무 딱딱한 거를 많이 안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럼 되겠습니까? 네. 턱관절의 균형을 되찾으면서 통증에서 벗어나게 된 박명혜 씨. 기분이 진짜 좋습니다. 막 고통도 이제 벗어나게 되고 너무 막 감사하고 이제 막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막 모든 게 다 막 즐겁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관리 잘 해가지고 이제 안 아프게끔 노력해야 되겠죠. 너무 좋습니다. 턱관절 장애라 하면 턱뼈를 보호해주던 디스크가 전방으로 빠져나온 현상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한쪽으로 자꾸 씹는 습관을 붙이게 되면 턱관절이 한쪽으로 더욱더 틀어지게 되고요. 아니면 한쪽으로 껌을 너무 많이 씹거나 아니 질긴 오징어 같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도 우리 턱관절 균형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특히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이 나도 모르게 입을 꽉 깨물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많이 겪게 되는데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입을 꽉 깨물고 있는 상태는 턱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쉽게 턱관절 장애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부인 박유자 씨도 턱관절 교정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그녀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턱 때문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어깨하고 두통 그리고 허리 협착증 이거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다른 병원에 이제 가보고 또 MRI도 찍고 머리 때문에 그래 찍을 때마다 별 증상은 없고 그냥 일상생활에는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막 머리 아프다 두통이 있는데 어떤 때는 한 번씩 막 머리를 무엇이 깨지는 것 같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래 한 번씩 그 고통이 어쩌다가 1년에 한 몇 번씩 서너 번 오더만 그게 잦더라고 자꾸. 예, 자주. 그럼 너무 아픕니다. 턱은 제2의 뇌라고도 불립니다.
두개골, 척추와 연결되어 있는 만큼 이곳을 지나는 혈관과 신경이 많기 때문인데요. 12개의 뇌신경 중 무려 9개의 뇌신경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턱이 틀어지게 되면 두통, 이명과 같은 다양한 신경계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약간 보셨네요. 두통이 있고 목, 어깨가 아프면서 허리가 아프면 우선은 척추의 병이에요. 우리 척추는 C2, 그러니까 두 번째 목뼈를 중심으로 움직임이 형성이 되는데 두 번째 목뼈가 어느 한쪽 방향으로 틀어지면서 첫 번째 목뼈가 두 번째 목뼈의 뒤틀림에 영향을 받아서 같이 틀어지게 되고 그 첫 번째 목뼈는 머리뼈를 지탱하고 있는데 그 머리뼈에 회전력을 전달시키면서 두개골이 미세하게 뒤틀림이 생기게 되어서 그때 이제 두통이 발생하게 돼요. 동시에 목뼈 2번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나머지 목뼈의 불균형이 유발이 되게 되고 그 목뼈의 불균형은 등뼈, 허리뼈를 연결을 해서 허리뼈까지 불균형을 함께 유발을 시키기 때문에 허리의 통증까지 함께 나타났던 거고요. 다음으로 볼게요. 그래서 턱관절 자세 음이한 교정술인 이 치료는 턱관절 균형을 통해 전신의 균형을 정상화시키는 치료입니다. 회전 검사가 안 되고 걸리게 돼요. 오른쪽으로 균형이 틀어졌는지 왼쪽으로 균형이 틀어지는지를 이제 찾아서 검사를 해봐야 돼요. 먼저 하시고 다음으로 보세요. 해보았을 때 아까는 걸리던 목이 걸리지 않고 회전이 되기 시작해요. 지난번 상황보다 측정지 한 장만큼 오른쪽으로 덧대 올렸을 때 턱과 목뼈의 전후 균형이 맞아졌구나라고 확인을 하게 되고 이 상황에서 교정을 하게 돼요. 자, 힘을 그대로 빼시고요. 쭉. 턱관절 교정 치료의 관건은 균형을 얼마나 오래 유지시켜 가느냐에 달렸는데요. 턱의 균형을 목뼈와 맞추어서 교정을 해놨어요. 해놓고 나서의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상황을 유지시키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맞춤형 장치라는 것을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맞춤형 장치는 현재의 턱과 목의 균형을 잡아놓은 상황을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유지시키는 유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이 장치는 보통 10분 정도밖에 유지가 되질 않기 때문에 이 표준형 장치는 집에 가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항상 물고 적절한 걷기 운동을 함으로써 목뼈와 턱의 전후의 균형을 계속 이어지게끔 그렇게 만들게 되고 이제 이 장치를 오랜 시간 물면 물수록 그만큼 스스로 더 많은 치료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형 장치를 평상시 일상생활을 할 때 항상 물게끔 하고 있는 것이 좋다라고 환자들에게 많이 권유를 하고 있죠. 맞춤형 구강 장치를 착용한 후에는 곧바로 걷기 운동을 하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는 걸까요? 턱과 목, 경추 2번의 균형을 맞춰 놓고 교정을 시켜놨어요. 그 후 맞춤형 구강 장치를 제작해서 물렸는데 이 순간 턱과 목의 균형이 제일 이상적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턱과 목의 균형만 맞춰져 있지 나머지 등과 허리, 골반에 대한 균형은 맞지 않은 상태예요. 걷기 운동을 통해서 전신의 근육과 골격을 움직임으로써 위에 턱과 목의 균형을 맞춘 것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나머지 뼈와 근육이 이동되게끔 유도를 시키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어깨 아픈 거, 머리 아픈 거, 허리는 지금 이제 아픈 거를 전혀 못 느끼니까 그리고 허리가 나으면서 무릎 불편한 것도 많이 부드러워졌고 막 설거지 하고 나면 막 팔을 쭉 물리고 파서 붙이고 이랬는데 지금 있잖아 많이 쏠습니다. 난 잘 온 것 같아요. 부산의 한 시장. 이곳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하영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5년 전부터 극심한 목 디스크 통증에 시달려 왔는데요. 늘 무거운 과일 박스를 옮기는 일이 일상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직업병이라 여겼지만 통증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이제 요 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점차 누죽이 된 페이지. 실제 누죽이 돼가지고 많이 아팠지. 아예 이 목을 돌리지는 못했고 전혀 못 돌려 그냥 요래 상태로
이 상태로 돌리지. 그냥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병원에 간 거지. MRI 찍으니까 목 수술하라. 그래서 수술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워낙 아프니까 수술하라 하더라. 되게 일하시는데도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일을 못했지. 불편한 게 아니고 일을 못했었어, 그 당시. 아니, 오죽하면 내가 병원 갔겠는데요. 박스를 옮길 때마다 이를 꽉 깨물고 한쪽 어깨로만 짐을 짊어지는 습관은 목과 어깨에 심한 불균형을 가져왔는데요. 치료를 받으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목은 많이 이제 좋아지셨어요. 여기가 많이 굳어있던 게 지금은 많이 풀렸고요. 조금 더 깊게 만져봤을 때 오른쪽에 회전력이 살짝 걸리는 거 보니까 이 장치의 균형이 좀 안 맞아진 거고요. 그래서 목을 회전 검사를 시켰을 때 회전이 안 되고 걸리게 되고요. 다시 측정지로 균형을 맞추고 목의 회전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이렇게 회전이 돼요. 이렇게 턱관절은 목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네. 전체 목뼈는요, 두 번째 목뼈를 중심으로 모션이 이렇게 동작이 형성이 되는데, 두 번째 목뼈가 한쪽으로 틀어지게 되면서 전체 목뼈가 함께 그 방향으로 틀어지게 돼요. 이 회전력은 반드시 꺾이는 밴딩이라는 현상을 유발을 시키게 되는데, 이 꺾임 현상에 의해 가지고 아래쪽 디스크가 한쪽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목 디스크가 유발이 되게 되는데요. 동시에 턱관절의 운동축의 역할을 못하게 되면서 턱관절에 문제를 유발하게 되고, 동시에 목뼈 이변의 뒤틀림으로 인해서 전체 목뼈의 불균형 유발해서 전체 목뼈의 뒤틀림에 의한 목 디스크를 함께 만들게 되는 겁니다. 교정 치료를 끝낸 뒤에는 부항 치료로 근육의 과도한 긴장을 풀어줍니다. 장사를 놓을 수 없어 수술만은 피하고 싶었다는 하용수 씨. 수술 없이 통증이 나아지자 삶의 활기를 다시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치료를 받고 보니까 참 신기하게도 낫네요. 보니까 지금 다 나았어. 솔직히 다 나았어요. 우리 만화도 봐도 아이고 이제 사람 되는 그 정도로 좋아졌고, 쉽게 말하면 주위 사람들도 내보고 이제 사람 됐네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나도 기분 좋고 하기 좋고 일도 잘하고. 박종근 씨 역시 하영수 씨처럼 목 디스크 통증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환자입니다. 아래쪽에 목 디스크가 생겼었어요. 그런데 이 아래쪽에 목 디스크가 생기던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위에서 틀어졌던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틀어지면서 전체가 뒤틀려 버렸던 거고요. 저는 요거를 바로 잡아 드리고 있는 거고요. 턱하고 목뼈, 두 번째 목뼈가 서로 톱니바퀴 움직이듯이 같이 움직이는 관절이라서요. 그래서 지금까지 치료하시던 모습들 보면 턱을 이용을 해서 제가 계속 교정을 해드리고 있었던 거고요. 그럼 이제 목 디스크의 두통과 수면 장애까지 더해져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자, 걸으러 가시면 되는데 이렇게 딱 해서요, 힘차게 팔을 흔들면서 걸으셔야 돼요. 예. 자, 걷기 운동하러 가시도록 할게요. 교정 장치를 착용하고 열심히 걷기 운동을 하는 박종근 씨. 이렇게 성실히 치료를 받은 덕에 어느덧 목을 움직일 수 있게 됐고 수면 장애 또한 없어졌다고 합니다. 치료받고 하면 좀 많이 좋아진 것을 조금 느낍니다.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좋아져가 밤에 잠도 조금 잘 자고, 그리고 특히 이제 목 움직이는 게 조금 약간 부드러워진 느낌.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열심히 받아가지고 완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턱관절 장애는 대표적인 생활습관성 질환인 만큼 치료 후에도 올바른 생활습관을 유지해야 재발 위험이 없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틈틈이 턱과 경추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운동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우선은 이 운동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이 모든 운동은 전부 다 표준형 장치를 물고 해야 됩니다.
목뼈가 턱뼈와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지만이 바른 척추로 유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를 물고 운동을 하는데요. 첫 번째 목 운동이 있겠습니다. 아래로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뒤로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좌우로 고개를 돌린 후에 좌우 측면으로 고개를 돌리고 그리고 크게 목을 좌우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 목 운동은 3회에서 5회를 하시면 되고요. 가능하면 천천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로 턱 스트레칭이 있는데요. 이 턱 스트레칭은 고개를 15도 뒤로 제끼면서 입을 크게 벌리는데요. 3초에서 5초 벌린 상태를 유지를 하고 정면으로 바로 하면서 입을 다물면 됩니다. 이 운동도 한번 하게 되면 3회에서 5회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걷기 운동이 있는데요. 손을 90도로 팔꿈치를 굽힌 상태에서 팔을 크게 전으로 흔들면 되는데요. 팔을 뒤로 갈 때 팔꿈치가 펴지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힘차게 팔을 흔들면서 걸으시면 됩니다. (28회차) 치료를 받기 위해 한의원을 찾은 강도분 씨. 진료를 기다리면서도 연신 허리와 무릎을 만지는 그녀는 퇴행성 질환 중 하나인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픈 건 한 15년 정도 됐어요. 그때 일을 하다가 너무 아프니까 막 그냥 땅에 벌렁 누워버렸어요. 그냥 세상에 이렇게 아파야 이렇게 아픈 적도 있는가 싶을 정도로 아팠어요. 진짜요. 오죽하게 시장 보러 갔다 맨 땅에 주저앉았을까. 너무 아프니까 걷다가. 또 정형외과 큰 데는 몇 군데를 갔어요. 몇 군데 갔다. 통증 클리닉도 영도로 부전시장으로 뭐 대안적으로 안 간 데가 없어요. 그래도 아무리 가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때만 해도 허리 통증을 턱관절 교정으로 치료한다는 게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는데요. 전신 척추는 경추 2번을 중심으로 조절이 되는데요. 우리 척추에는 다혈근이라는 근육에 의해 가지고 각각의 척추가 붙어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다혈근이 경추 2번을 중심으로 시작이 돼요. 그 말은 경추 2번이 어느 한쪽으로 틀어지게 되면 전체 척추를 그 방향으로 전부 다 틀어지게 만들어서 전체 척추에 문제를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에 척추에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경추 2번의 불균형에 의해서 유발이 되게 된 건데요. 그런데 경추 2번은 전방에 있는 턱 관절의 운동축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추 2번을 정확하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턱 관절의 정확한 조절을 통해서야지만이 경추 2번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추 2번의 조절을 위해서는 반드시 턱 관절의 정확한 균형점을 찾아야지만이 경추 2번을 정확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턱관절 자세 음양 교정술로 지난번 맞춘 위치에서 다시 미세하게 틀어진 턱의 균형을 새롭게 잡습니다. 이를 통해 흐트러져 신경을 눌렀던 척추의 배열을 바로 세우는데요. 치료가 끝나게 돼요. 그게 여기 좋다니까 지금 여기로 한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을 때 여기 누르면 억수로 아프거든요. 근데 이게 맞춰줄 때는 이거 안 아프고 잘 돌아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몸도 가벼워지는 기분이. 교정 치료가 끝나면 침 전기 자국술로 뭉쳐있는 척추의 근육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턱관절 장애는 틀어진 정도에 따라 환자마다 치료 기간이 다르지만 보통 4개월 정도의 치료 기간이 걸린다는데요. 만성적인 척추 질환을 앓고 있는 강도분 씨의 경우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꾸준히 치료를 이어간다면 앞으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척추의 불균형이 사실 여러 이유에서 생기지만 큰 이유 중 하나가 사실은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자세가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남들보다 잘 살려고 노력을 하고 좀 더 남들보다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는 이런 상황들이 나도 모르게 이를 꽉 깨물게 되면서 척추뼈를 망가뜨리게 되는데요. 좀 덜 애를 쓰고 좀 더 행복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척추 건강에 정말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애를 안 쓰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요. 애를 쓸 때마다 한 번씩 찾아오셔가지고
교정을 하는 것이 좀 더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리 없이 쌓이는 턱관절 질환.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 고통은 턱에서 전신으로 퍼져 더 큰 고통에 따를 수 있습니다. 턱관절 질환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살피는 관리가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의 웃는 얼굴은 어떤가요? 잇몸 만개 웃음, 윗니 아랫니를 다 드러내거나 목젖까지 보이는 호탕한 웃음. 사람마다 웃는 모습은 다르지만 치아를 드러낸 웃음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죠. 만약 치아가 튼튼하지 못하다면 어떨까요? 말하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고통과 함께 먹고 씹고 뜯는 즐거움도 사라지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꺼려질지 모릅니다. 치아가 불편하면 웃을 일도 점점 사라질 겁니다. 앞에는 털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털일을 제가 한 세 번째 갈았거든요. 근데 오래 못 가요. 아무래도 털리를 하게 되면 음식을 하나를 먹어도 음식이 털리 사이에 들어가니까 그 향이 들어가도 털리된 상태에서 음식 이빨을 딱 다물어 보면 그 부분적으로 잇몸이 딱 대이는 감이 아주 기분 나쁘게 딱 오거든요. 잇몸 전체가 흔들거리니까 잇몸이 충격받는 느낌도 들고 이가 그대로 막 내려앉더라고요. 아프지도 않으면서 양치질을 해도 쑥 내려앉고 막 빠져보고 하더라고요. 깍두기가 너무 먹고 싶은데 그걸 못 씹어물 정도로 털리가 된 게 미끄러워가지고 미끌미끌해가지고 안 씹히. 유치와 영구치에 이은 제3의 치아,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삶의 질은 물론 다시 웃음을 되찾는 방법, 최첨단 기술로 진화하는 디지털 임플란트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모처럼 겨울 햇살이 따뜻한 아침, 올해 65인 김인도 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원래 앞니 쪽에 너게는 예전에 다쳐가지고 브릿지를 걸어놓은 상태인데 그것도 잇몸이 나쁜 바람에 전체적으로 다 흔들리 잇몸이 나빠서 전체적으로 이빨은 다 통증이 오는 상태였습니다. 찬물을 먹으면 첫째 잇몸이 시리고 음식을 씹어도 잇몸 전체가 흔들거리니까 잇몸이 충격받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그 밥을 한쪽으로 오래 씹지를 못해요. 넣었다가 한 2번 씹으면 또 왼쪽으로 돌려야 되고 좌우로 번갈아 가면서 음식을 먹다 보니까 음식을 제대로 못 먹는 상태. 전번에 와가지고 일주일 전에 와가지고 이제 다시 치아 거치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다시 치아 높이 체크하고 오늘은 이제 다시 이제 거치 높이 체크한 상태에서 다시 치아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 다시 이빨 넣어 가지고 현재 아래 이빨하고 위에 이빨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후 임시 치아 체크는 필수인데요. 오늘 임시로 치아가 나와서 요걸 가지고 앞으로 만들 모양에 대해서 직접 환자분 입안에서 잘 어울리는지 높이가 또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이거든요. 튼튼한 건물을 세우기 위해 기본 작업이 중요하듯 임플란트 시술 전 잇몸 치료와 수술 후 임시 치아 확인은 중요한 과정입니다. 개인별에 맞춰서 이제 환자들마다 이런 모국 작업을 이 3D 프린터를 통해서 형상화해서 그게 실제로 입안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확인을 이제 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맞지 않는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큰 보철을 하게 됐을 때는 한 번에 절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분의 어떤 관절이라든지 잇몸의 이런 변화는 예측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고 환자 개개인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입안에서 직접 중간에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런 상태에서 병원에 이제 내원을 하셨고요. 그래서 잇몸이 굉장히 안 좋으시고 이를 또 많이 빼야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아래쪽에는 임플란트가 다 들어간 상태이고 위에는 치아가 하나도 없이 전체 임플란트, 전악 임플란트를 시술 받으셨고요. 오늘 임시 치아가 이제 들어간 상태에서 이쪽 인중 부분이 얼마나 여기가 튀어나왔는지를
여기 보철하고 이 부분을 같이 체크하는 겁니다. 오늘 조금 나와 있는 예상보다 좀 더 나와 있는 느낌이어서 이 부분을 조금 줄일 거고요. 여기를 줄이게 되면 얘가 좀 더 들어가겠죠. 3D 프린터로 제작한 임시치아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안을 만들어 제작한 임시치아지만 몇 차례 수정을 거쳐야 합니다. 모양을 봤을 때도 높이도 조금 이쪽 조금 전체적으로 입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높이를 낮춰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에 여기 좀 튀어나온 부분이 좀 많이 튀어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우리가 모형에서 봤을 때랑 입안은 다릅니다. 얼굴이랑도 이제 같이 봐야 돼서요. 여기가 조금 더 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가 그 기광 스튜디오 사진을 찍어서 저희 기공사분하고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참고해가지고 완전한 보철물을 만들 때 좀 더 완벽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아 촬영을 위해 도착한 곳은 병원에 마련된 스튜디오인데요. 카메라에 반사판까지 전문 사진관 못지 않습니다. 사진 촬영에 들어간 신준혁 원장. 손짓과 눈빛에서 프로 사진작가의 포스가 풍깁니다. 사진 촬영을 하는 김인도 씨도 한두 번이 아닌 듯 표정이 자연스러운데요. 흰 가운을 입고 사진을 찍는 의사와 사진 모델이 된 환자의 모습이 신선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여기는 스튜디오처럼 이제 환자분의 얼굴 사진을 촬영하고 영상을 찍고 이제 그렇게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실 치과에서 이런 사진을 촬영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환자분들께서 좀 의아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 이제 저희가 치료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이해를 해주시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사진 같은 걸 찍게 되면 이제 특히 난이도가 높은 전화악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환자분들은 이제 잘 씹히고 잘 먹고 잘 씹히는 건 당연한 시대입니다. 근데 하고 나서 이제 환자분들의 이제 얼굴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좀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니 치료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환자분 입장에서는 그게 더 생활 속에 더 크게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다고 해서 환자분께 더 좋은 행위지 안 좋은 행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환자분에게 보다 높은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그런 과정들을 저는 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정이고 그걸 집어넣어서 이제 환자분의 생각 또 이를 만드는 기공사의 그런 참고 자료 그리고 또 저 역시도 환자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얼굴에서 발견하기 위해서 또 이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준혁 원장의 특별한 사진 진료는 환자들에게 이미 유명합니다. 사진작가 못지않은 그의 실력도 그렇지만 웃을 때도 자연스러운 치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얼굴에 맞는 임플란트 치료를 위한 그의 고민과 정성이 환자에게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점중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치아가 이쪽 라인으로 좀 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는 이대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치아 축이 좀 휘게 되는 거죠. 요거를 완전한 보철 만들 때는 조금 돌려서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좀 돌려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라인 같은 거는 되게 좋으시고 아까 이쪽에 좀 튀어나온 부분은 제가 이렇게 표시를 좀 했거든요. 여기를 조금 집어넣으면 여기 인중이 튀어나온 부분, 이쪽에 튀어나온 게 좀 들어가실 겁니다. 요 임시 치아를 그대로 빼가지고 기공실에 또 그대로 전달할 겁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이제 어떻게 또 수정할 건지를 저희 기공사가 안에서 이제 작업을 할 때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임시치아를 입안에 넣고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쪽 부분이 좀 튀어나와 있었죠. 그런 걸 앞으로 집어넣어야 되겠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었고요. 치아의 높이는 조금 안정적이었지만 조금 더 미세하게 조정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요. 또 치아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이 얼굴의 중심선과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가 생각한 예상과는 조금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목업 작업처럼 밑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를 완전한 치아를 만들기 위한 그런 사진을 또 저희 기공사에게 전달을 해서 그걸 보고 완전한 치아를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 경과는 예상대로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계시고요. 아마 다음번 오시면 이제 이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교합과 치아의 높이를 맞추기 위한 수정 작업이 이어졌는데요. 이 높이에 대한 체크도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높이가 잘 맞는지를 저희가 한 번 더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임시 치아 수정은 빠르게 진행됩니다. 바로 병원 안에 임플란트 가이드 디자인실과 기공소가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이제 최종 보철은 어떻게 모형을 수정해서 좀 더 나은 보철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걸 상의했습니다. 그 임시 치아를 가지고 이제 디지털 작업을 하는데 그걸 베이스로 이제 디지털로 3D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스캔을 가지고 CAD 파일로 컴퓨터상으로 그 구강내 환경을 똑같이 불러와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최종 모양 형태라든지 교합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캠이라는 그 밀링 머신으로 이제 똑같이 깎아내는 거죠. 이제 그 깎아낸 걸 가지고 저희가 한 번 더 이제 손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환자 입안에 끼는 보철물이 완성이 됩니다. 3년 전 쓰던 틀니가 불편해 병원을 찾았던 그는 남아있던 윗니 치아를 발치한 뒤 전체 임플란트를 심었는데요. 일상생활 전혀 지장 없습니다. 음식도 입고 씹어봐도 좀 간단한 물건을 씹어도 좀 감이 오고 음식 맛을 제대로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임플란트를 입문이 안 좋은 신분이 계신다면 틀니보다는 본인이 선택한 병원에 가서 임플란트를 하는 게 아마 좀 틀니보다는 비용 면에서는 조금 그 차이는 있겠지만은 영구적으로 봤을 때는 임플란트가 훨씬 좋다고 저는 추천을 권합니다. 자연 치아에 문제가 생기면 대체할 수 있는 치아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임플란트와 틀니입니다. 틀니는 이렇게 음압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붙이는 이제 치료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꼈다 뺐다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밤에는 꼭 빼고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환자분 자체의 어떤 심리적인 위축감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왠지 자기가 장애를 겪고 있다는 그런 모형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또 실제로 입 천장이 이렇게 덮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혀의 이물감이라든지 또 발음의 문제라든지 또 그런 게 좀 많이 불편하시죠, 아무래도. 그러나 이에 반해서 임플란트는 그야말로 내 치아처럼 입안에 고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꼈다 뺐다 하는 치료가 아니라 그냥 내 치아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또 씹는 힘조차도 많이 다릅니다.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틀니는 수술 부담이 없지만 씹는 힘이 자연 치아의 10에서 20%에 불과한데요. 이에 반해 임플란트 시술은 잇몸뼈에 자리를 만든 후 임플란트를 심습니다. 치아의 뿌리가 되는 셈이죠. 2, 3개월 후 임플란트가 뼈에 유착이 되면 보철물을 연결할 지대줄을 연결합니다. 그 다음 임시 치아로 확인한 후 자연 치아와 같은 최종 보철물을 장착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는 뭐 골다공증 주사라든지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임플란트 치료가 조금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나 치료 시기를 좀 극히 드문 경우인데요. 치료 시기를 너무 놓쳐서 정말로 뼈가 없는 경우에 경제적인 무엇보다도 주된 요인은 이제 경제적 사정이죠. 경제적 사정이 이제 받쳐주지 못할 때는 이제 국가에서 만 65세 이상은 또 보험이 됩니다. 틀니가. 그래서 이제 그런 보험 틀니를 적용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물론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예전보다 또 임플란트가 가능한 그런
그런 적응증이 많이 늘었습니다. 요즘 디지털 임플란트라든지 또 임플란트 자체의 발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안 되던 임플란트가 지금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치과에 내원을 하셔서 상의를 하시면 많은 분들께서 아 이렇게 해서 가능했었구나 하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치과에 한번 내원하셔서 의사와 함께 그런 상담과 진단을 꼭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임플란트 시술만큼 중요한 것이 정기검진입니다. 임플란트 주위 질환을 예방하고 임플란트를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인데요. 오늘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은 67의 허두순 씨를 만났습니다. 처음에 아래우로 털리였어요. 아래우로 다 털리였어요. 고름이 나고 풍치 그래가 다 뺐어요. 풍치 잇몸에 고름 생기고 이가 그대로 막 내려앉더라고요. 아프지도 않으면서 양치질로 해도 쑥 내려앉고 막 빠져보곤 하더라고요. 깍두기가 너무 먹고 싶은데 그거를 못 씹어물 정도로 털리가 된 게 미끄러워가지고 미끌미끌해가지고 안 씹히. 그래가지고 밑에 거 이제 다섯 개 심고 이제 고정으로 털리가 아니고 이제 고정으로 했지. 밑에만 하고 위에는 털리로 하고 위에는 잇몸이 아직 좋기 때문에 털리 해도 된다 하더라고요. 털리로 아직 가지고 있어도 되고 차후에 이제 하자 이러더라고. 깍두기가 너무 먹고 싶었다는 그녀는 지난 1년 전 잇몸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는데요. 위쪽은 틀니를, 아래쪽엔 임플란트를 시술한 상태입니다. 이게 처음 오셨을 때 상태입니다. 뿌리가 한 2개 정도 있으셨고 이쪽 어금니 쪽이 뼈가 너무 얇아가지고요. 앞니 쪽도 그렇고 임플란트를 이제 하는데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상태이셨는데 지금은 다행히 치료가 잘 끝났고 안정적으로 잘 쓰고 계세요. 임플란트가 자리를 잘 잡았는지 불편함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나라 역시 좋으시네요. 이렇게 양치만 열심히 하시면 오래 쓰실 겁니다. 계속 그래도 편하다 하시더라도 계속 치과에 오셔야 됩니다. 허둔순 씨는 위아래로 치아가 거의 없이 이렇게 뿌리만 한 몇 개 정도 있는 상태로 내원을 하셨고요. 남편분의 그런 권유로 이제 치과에 오셨습니다. 뼈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얇습니다. 임플란트가 들어가기에 거의 뭐 임플란트가 예전에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들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처음 오셨을 때 얼굴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치료가 완료된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위에는 그냥 틀니를 하셨고요. 아래쪽에는 고정이 되어 있는 임플란트가 들어갔습니다. 아주 얇고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였지만 보시다시피 굉장히 자연스럽게 임플란트가 적용이 되었고요. 엑스레이 상태에서 한번 보시면 처음에 이런 상태에서 오셨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거의 뼈가 없으시고요. 아까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두께가 굉장히 얇아서 두께를 보강하는 뼈 이식이 필요했고요. 이런 경우에는 아래쪽에 임플란트가 한 5개 정도만 들어가도 전체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에 뼈 이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가 들어가서 지금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잘 쓰고 계시죠. 네. 새 치아가 자리를 잡고 자연스럽게 얼굴과 어울릴 수 있도록 점검과 수정을 반복했던 지난 1년간의 여정이 그려집니다. 이 치아가 치료를 하고 나서 우리가 자동차나 이런 기계하고 다릅니다. 우리 몸은 약간의 변화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높이라든지 치아가 씹히는 높이가 좀 달라질 수 있고 그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잇몸과의 반응 이런 것들이 중간에 점검을 통해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정이
조그만 수정이지만 결과는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 반응을 체크한다든지 또 인접 치아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야만 또 임플란트가 성공적으로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저희가 관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기적인 검사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둠이 낮게 깔리기 시작한 저녁 무렵 허두순 씨 집을 찾았는데요. 식사 준비를 하는 모습은 여느 집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허두순 씨에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아예 안 씹히는데 오늘 한번 씹어보자. 안 하고 해가 너무 먹고 싶었어 내가. 한번 씹어봐야 되겠다. 저는 뭐 깍두기도 뭐 모아가지고 가위로 잘라가지고 무르무르해가 너무 생겼어. 근데 요새는 바삭바삭 조금 맛있게 씹히고 밥 먹는 즐거움이 있어요. 전에는 못 씹어가지고 무르무르해가 너무 생기고 이랬는데 요새는 막 콕콕 씹어요. 뭐든지 좀 거짓말 좀 보태면 돌돌 씹을 정도로 너무 좋아해요. 자기가 그냥 막 안 할라 해가지고 이렇게 밀어 나와가지고 근데 도저히 털리도 안 되니까 하라 하니까요 하겠다 이제 해가지고 저는 이 볼이 죽었는데 뭐 택도 이래 자꾸 저막 게로막 이래 되는데 인제밭 하고부터는 볼도 살고 이 얼굴도 이래 동그란 사람아 영 옛날 본 얼굴이 돌아오지. 하기 전에 예. 너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좀 그렇고 예. 사진 찍는 것도 뭐 찍작하면 지울 살살 피하고 이래 볼이 홀쭉하고 이러니까 좀 너 앞에 나서기 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자신 있게 났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은 씹는 즐거움은 물론 잃었던 자신감까지 되찾아줬습니다. 생활에 활력이 돌기 시작한 거죠. 세계보건기구는 활동적인 노년을 평가하는 요소로 시력과 청력, 저작 기능을 꼽고 있는데요. 틀니를 사용했던 김일순 씨, 잇몸 통증으로 고생하다 병원을 찾은 건 지난달입니다. 위에는 지금 다 임플란트를 해야 되고 밑에도 2개 해야 돼. 앞에는 틀니를 하고 있었거든요. 틀니를 해야 지가 한 3번째 갈았거든요. 근데 오래 못 가요. 일은 안 달고 이제 뿌리를 이제 해나 수술해가지고 하기 전에 좀 떨어지요. 그런데 요 뭐 선생님들 다 친절하게 해주시고 하니까는 뭐 아무 걱정 없이 막 오히려 오는 게 즐거웠습니다. 요 올 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수술한데 한번 체크하고 소독 좀 하겠습니다. 많이 힘들진 않으셨어요? 네. 선생님 이빨을 깨도 주름이 좀 많이 좀 묻어지는 거. 그렇죠. 네. 이가 있고 없고 차이가 네. 그렇게 많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끼우는 임시 틀니 가지고 이제 앞으로 고철을 만들 때 어떻게 이제 임플란트 고철을 만들까 저희가 이제 참고 자료로 쓰게 되거든요. 임플란트 수술을 마치고 주름까지 없어졌다니 김일순 씨에겐 젊음까지 되찾아준 셈이네요. 상계 환자분은 위에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아 상태이시고요. 오른쪽 밑에는 이제 어금니 쪽이 염증이 있어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야 될 이를 빼고 임플란트 치료를 해야 될 상태이시고요. 왼쪽은 예전에 저를 만나기 전에 이미 임플란트 치료를 하셨던 상황이십니다. 네. 처음에 이런 위쪽에 보면 입술이 많이 꺼져 있지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전체 무치약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임플란트를 이제 위에서 그런 진단 과정을 거쳤고요. 디지털 가이드 수술을 해서 임플란트가 이렇게 식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이런 상태에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뼈가 안 좋으신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임시 틀니를 적용을 해서
이제 임플란트가 뼈하고 붓기까지 기다리고 계시고요. 또 UV 임플란트 같은 것을 사용을 해서 그 치유 기간을 좀 당기고 있는 중이고요. 요 이후로는 이제 임시 치아 같은 걸 이제 연결을 해서 중간 점검하는 단계가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빠른 골류착이 강점인 UV 임플란트로 수술 후 치유 기간이 짧아졌는데요. 기존에 UV가 아니더라도 저희는 임플란트 수술은 잘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광조사를 좀 더 쉽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겼습니다. 피를 빨아당기는 그런 친수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친수성을 굉장히 높입니다. 그래서 그걸 난이도가 높은 임플란트에 이걸 사용했을 때 좀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빠른 시술식 그 힐링 타임, 그리고 좀 더 나은 생착, 이런 것들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어머님 여기가 이제 완성이 될 때까지 지금 임시 틀니는 그야말로 이제 임시로 들어가는 틀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어머님께서는 편하다고 하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한 치아가 들어가기 전에 임시 치아이기 때문에 완전히 편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참아주시고, 임플란트는 굉장히 성공적이고 저를 이제 시간만 조금 기다리시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편하게 그렇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힘내주십시오. 임플란트가 뼈에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임시 치아를 사용해야 할 김일순 씨. 새로운 치아로 함께 웃을 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태를 본인이 진단하지 마시고 너무 자책감 가지지 마시고 치과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치과에 와서 상담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의사의 말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빠른 내원, 그런 내원이 더 좋은 치료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 이미 옛말이 됐습니다. 튼튼한 치아는 생활의 활력이 되기 때문이죠. 여기에 건강한 웃음까지 보태진다면 치아 건강을 미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3의 치아 임플란트, 여러분의 반짝이는 웃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많이 찍으시나요? 본인? 아니요. 네. 그러면 카메라 한번 보고 우리 환자분들한테 하듯이 미소 이렇게 활짝 미소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